이번 8, 9월장에서도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 종목으로는 저희 채널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그리고 뭐 저는 좋게 보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투생 여러분. 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죠. 6월에 비해 7월 분위기는 뭔가 좀 애매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저희 채널 처음부터 따라오신 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이런 고민하신 분들이 적을 것 같긴 한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꽤 많은 기업들을 분석하는 콘텐츠를 해왔죠. 네, 하지만 요즘은 슬슬 보시는 분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좀 느껴집니다. 물론 시장이 좋지 않게 느껴져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 3회 콘텐츠이다 보니까 따라오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8월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는 주제를 가지고 뭐 관세 이슈부터 MSCI, 엔비디아, 잭슨홀 미팅 그런 이벤트들을 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시장만 놓고 보면 지수는 나쁘진 않죠. 하지만 수급은 좀 확실히 빠지는 게 느껴지시죠?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 기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약 5조 10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증시 예탁금도 7월 들어 늘지 않고 감소세에 있고요. 현재 60조 중반 유지 중이고요. 즉 지수만 보면 평온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점점 주식에서 돈이 빠지고 있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뒤늦게 삼천당제약 팍 오르는 거 보고 와! 큰 비중 베팅해야겠다. 이거는 오히려 이길 확률을 많이 떨어뜨리는 행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8월은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보려고 합니다. 핵심 이벤트를 좀 살펴볼게요. 바로 코앞에 있는 7월 30일 FOMC 회의부터 볼까요?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7% 이상으로 좀 보고 있죠. 즉 동결 자체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재료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가죠. 만약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과 고용 둔화를 언급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 수혜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 거고요. 반대로 애매한 뉘앙스가 지속된다면 시장은 실망감에 따른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FOMC 이후에도 8월 말에는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건 9월 FOMC 직전에 열리는 만큼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힌트가 될 수 있어 꼭 팔로우해야 하는 이벤트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미 관세 협상이죠. 현재 시장에서는 15% 수준의 보편 관세로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변수는 정말 많죠.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에 비해 협상 카드가 좀 약하죠. 조선 기술이전 플러스 수십조 원 규모 미국 내 조선 투자 프로젝트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조선이나 LNG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협상 카드로 꺼낸 조선산업, 시장에서는 조선업계 수주 모멘텀 재개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관련 종목들도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같은 특히 조선산업은 한 건의 수주도 수천억에서 조단이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선 지금보다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알래스카 LNG 투자 관련 협상이에요. 미국은 자국의 LNG 산업의 지속적인 해외 투자와 수입 보장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LNG 기자재 관련 기업들도 잠재적인 수혜 기대감이 있죠. 대표 종목으로는 저희 채널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동성화인텍, 그리고 한국카본, 그리고 조선에서 또 하나를 뽑자면 세진중목 저는 좋게 보고요.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요, 테마로 한번 뛰고 끝날 이슈가 아니에요. 이건 중장기 인프라 공사 플러스 글로벌 에너지 수출 전략이 합쳐진 진짜 돈 되는 프로젝트거든요. 동성화인텍은 딱 한 줄이면 충분하죠. LNG 저장 탱크 본행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회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LNG 관련 종목들도 그걸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고 있죠. 그래도 15% 관세로 합의된다고 해도 안심을 할 순 없죠. 수출 품목 중 비중이 큰 반도체나 자동차, 철강 등은 별도 품목 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즉 종목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업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MSCI 편입 발표입니다. 발표일은 한국 시간으로는 8월 8일 금요일 오전이고요. MSCI 지수는 글로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수 중 하나로 편입되면 이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죠. 실제로 MSCI 신규 편입 시 주가에 단기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예상 편입 후보군으로는 LIG 넥스원, 두산,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현대미포 같은 대부분 최근 주도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죠. 다만 지금 와서 새로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혹시 이미 보유하고 계셨다면 편입 발표일 전후로 대응 시점을 좀 전략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입일이 피크다라는 말이 있는 만큼 기대감으로 오르고 실제 발표 이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미리 시나리오를 꼭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8월 28일에는 또 하나의 빅 이벤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현재 엔비디아는 시총 1위 기업이자 글로벌 메가트렌드 AI 산업을 상징하는 종목이죠. 만약 이번에도 컨센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다면 미국 시장은 물론 국내 관련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겠죠. 반대로 컨센 미달 시 차익 실현 매물이 맞물리면서 조정 가능성도 있는 거죠. 관련 국내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하나비전, 한미반도체,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얘기 드렸던 두산이나 파미셀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엘 시리즈에는 두산의 M8 CCL이라는 최고 등급 소재가 들어가는데요. 이건 두산만 만들 수 있는 독점 기술이에요. 두산이 만드는 CCL의 성능을 결정짓는 두 가지 핵심 소재, 바로 고절연 레진 그리고 특수 경화제. 이걸 만드는 회사가 바로 파미셀이에요. 그래서 관련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시나리오를 고려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말에는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잭슨홀 악몽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이 미팅은 연준이 중장기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암시하는 자리로 9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현재 그 발언 수위가 매우 중요하죠. 만약 물가 안정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은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시기가 또 리스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8월 주요 이벤트를 좀 봤는데요. 이벤트 리스크 외에도 주의해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계절성이에요. 여름장, 특히 8월에서 9월은 전통적으로 수급이 약하고 변동성이 좀 커지는 시기예요. 실제로 유동성 장세였던 20년도, 21년도 여름에도 변동성이 좀 컸고요. 하락장이었던 22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24년에도 말할 것도 없고요. 공통적으로 여름 후반 시장은 항상 지지부진했다. 즉 지금처럼 지수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기대 수익 대비 리스크가 더 커지는 구간이라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8월, 9월 시장이 진짜 조정을 보인다면 어디에 기회가 있을까? 어디에 돈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섹터들을 주목을 받을 수도 있죠. 결국 장기 상승의 핵심은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성이죠. 지금처럼 기대감 플러스 모멘텀 수급으로 올라오는 장세에서는 조정이나 횡보는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만약 조정이 온다면 최근 주도 섹터였던 지주사, 금융, 방산 등 밸류업 섹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키 맞추기 차원으로 비주류 섹터로 흐를 수 있다는 점. 대표적으로 바이오 그리고 말씀드릴 2차전지가 있죠. 예를 들어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처럼 올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업종들이 이번 조정기 동안 수급이 옮겨갈 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국장 특유의 순환매 패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8, 9월장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기존 주도 섹터가 눌릴 때가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을 오히려 편안한 조정 구간에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거듭 강조드리지만 직장인은 급하게 오를 때 매수하기 어려우니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자가 포인트잖아요. 주가라는 건 본질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는 구조인데 조정기에 침착하게 담고 반등이 나올 때 기계적으로 분할 청산하는 쪽으로 대응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그동안 주도 섹터의 주가가 막 오르는 걸 보면서 저거 내가 왜 안 샀을까 이렇게 자책하신 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인 거죠. 남들보다는 더 좋은 가격에 더 편한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급등주 잘 올라타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건 이제 트레이더, 전업 트레이더들의 전략이고 직장인인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를 지향해야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못하는 걸 하면 손실이 날 가능성은 당연히 훨씬 높겠죠.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런 낮은 확률에는 굳이 베팅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8월 증시는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걸 지울 수가 없네요. 물론 오를 수도 있지만
수급은 빠진 상태에서의 불안정한 상승일 수도 있죠. 그리고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분위기는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비중을 채우는 것보다는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방망이를 짧게 쥐는 전략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투자에서 중요한 건 예측보다는 대응.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늘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증시가 잠시 멈춘 듯 보이는 시기에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기 쉬운 법이죠. 언제나 그랬듯 기회는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 곁에 가장 먼저 찾아오고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공부합시다. 안녕.